백석대학교가 지역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초청해 쿰캠프를 열었습니다. 추운 겨울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해준 따뜻한 캠프 현장, 잠시 후 전합니다.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에서는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해마다 늘어가는 노인들을 위한 일본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현지 연결해 들어봅니다. 건강한 한국 교회를 만나보는 교회 탐방 믿음의 행진. 오늘은 농촌 목회를 통해 지역사회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조암 신흥교회를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인순 목사입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번째로 맞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는 한우 세트 등 주요 선물 품목에 대해 할인 판매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설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놓는 등 명절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애쓰는 모습입니다.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 무엇보다 선행돼야 할 것은 사회 곳곳의 불안 요소가 제거돼야 할 텐데요. 경제는 심리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국민들의 소비 심리가 더 위축되지 않도록 정치, 사회 각 분야에 가시적인 변화가 좀 나타나야겠습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백석대학교가 겨울방학을 맞아 지역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초대했습니다. 특히 올해 캠프에서는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태권도 프로그램이 마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려한 발차기를 선보인 후 체육관이 떠나갈 듯 우렁찬 기합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백석대학교 태권도 시범단이 계속해서 통판격파를 보여주자 아이들이 숨을 죽이며 집중합니다. 시범단은 빠른 음악에 맞춰 절도 있는 태권무도 선보입니다. 캠프에 참가한 아이들은 시선을 고정하며 환호합니다. 백석대 태권도 시범단의 공연 후에는 아이들이 직접 태권도를 배우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태권도의 기본인 인사하기부터 간단한 발차기까지 이론 교육과 체험 활동이 진행되면서 배움의 열기가 후끈 달아오릅니다. 네, 되게 재밌게 태권도를 했고 몸에도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태권도 하는 거 보니까 멋졌는데 제가 직접 하니까 뭔가 더 가까워진 것 같아서 좋았어요. 태권도 프로그램은 겨울철을 맞아 아이들이 몸을 튼튼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특히 태권도는 예의와 염치, 인내와 극기, 백전불굴 등 5대 정신을 바탕으로 튼튼한 신체뿐 아니라 강한 정신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예시, 예종, 예절로 시작해서 예절로 끝나는 가장 예의 있는 운동이고 또 이제 어린 친구들이 주로 배우면서 이 근육과 많은 뼈에 도움이 되고 키가 클 수 있고 백석대가 지역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초청해 인성교육을 진행한 지 올해로 21년이 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태권도를 중심으로 예와 효, 정직과 책임, 존중과 소통 등 인성교육에 더욱 힘을 보탰습니다.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하는 9월에 우리 학생들의 체력을 단련하기 위해서 특별히 태권도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청소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백석학원의 교육 철학인 사람다운 사람을 길러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백석 쿰캠프. 몸이 움츠러드는 겨울철,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히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 아이들의 인성이 함양되는 시간이 됐습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신년 할애 예배를 드리고 2017년이 회개를 통해 진정한 회복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지난 10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열린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이영훈 대표회장은 빛의 자녀로 살지 못해 생긴 교권주의와 고소고발, 분열의 아픔을 극복해야 한다며 착한 행실과 의로움, 진실함으로 각 분야에서 의로운 대통합을 이루자고 말했습니다. 앞서 열린 임원회와 실행위원회를 통해 회원들은 지난 9일 출범한 한교총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대표회장에게 위임하기로 했으며
세계복음화 전도협회의 탈퇴 의사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한편 한기총의 차기 정기총회는 오는 31일 열리며 선거관리위원장에는 길자연 목사가 임명됐습니다. 북한이 기독교 박해순위 1위를 15년 동안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의 조사 결과 2017 월드워치 리스트에서 기독교 신자를 박해하는 것으로 평가된 50개 국가 가운데 북한이 15년째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 외에도 작년 한 해 동안 박해 지수가 가장 크게 상승한 국가는 인도와 방글라데시, 라오스 등으로 주로 동남아시아에 분포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상위 50위 안에 있는 국가의 박해 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모퉁이돌 선교회가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경기도 소망수양관에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를 주제로 제54회 선교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학원 복음화협의회가 청년 사역과 대학생 선교를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2017 한국 대학생의 의식과 생활에 대한 조사 연구를 진행합니다. 학복협은 이를 위해 오는 16일 남서울교회에서 개학식을 갖고 조사 연구의 취지와 방향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주최하는 군입대 세미나가 오는 23일 서울 서향교회에서 열립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군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강의와 워크숍, 심리검사 등이 진행됩니다. 인천 송도 지역 교회들이 인천 글로벌 캠퍼스 내에 교파를 초월한 IGC 연합교회를 개척하고 인천 지역 대학생들의 전도와 선교에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앞서 보신 영상처럼 각 나라마다 노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기 때문에 관련된 문제들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나라가 당면하게 될 문제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의 안종식 선교사님 전화 연결해서 이와 관련된 말씀 나눠봅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선교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교사님.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령화 문제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닌데요. 일본 사회에서 피부로 느끼는 고령화 수준 어느 정도입니까? 일본은 세계 최장수국가인데요. 네. 여성의 평균 수명은 89세이고 남자의 평균 수명은 87세입니다. 네네. 지금까지 65세가 되면 경로 우대증을 주었는데요. 지금 일본은 노인 기준을 75세로 상향 조정하고 있어요. 네. 저는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재난 지역을 방문하면서 구호와 선교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요. 네. 제가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이 50대에서 100세 정도예요. 그렇군요. 평균 연령은 60, 80대입니다. 우리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인데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일본 사회 노력 궁금합니다. 네, 일본 정부에서는 정년퇴직을 한 사람들에게도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네. 도심지의 노후된 아파트에 빚이 많고요. 그리고 시골에서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얻고자 도시로 감에 따라서 시골은 빚 현상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시골에는 대부분이 노인들이고 젊은이들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네, 노인복지사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간인이 노인복지사역을 할 때는 정부에서 재정의 4분의 3을 나머지 4분의 1은 민간이 부담하도록 장려하고 있어요. 네. 지금 일본에서는 삶을 비관하여 자살하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고요. 네. 대부분의 노인들이 복음을 한 번 듣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어요. 네. 도심지에 집중된 선교사님들이 각 현이나 군 단위로 재배치되어서 선교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네.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으니 노인 선교에 대한 필요성이 실제적으로 와닿는데요. 일본 교회들은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본 교회는 사회와 동일하게 아이들이 참 적고요. 네. 대부분의 교회들은 노인층이 많고 성인들도 적습니다. 네네. 저희가 일본에 사역할 때 어린이나 청년 사역을 꿈꾸었는데 실제 죽음을 눈앞에 둔 노인들을 대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다른 시장들이 붐을 이루고 있고요. 교회에서도 묘지를 확보하는 일에 급급합니다. 네.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쓰나미로 집을 잃은 노인들이 집을 지을 능력이 없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복구주택을 건축해서 주택 문제를 해결하도록 기대해 주시고요. 네. 교회와 우리 크리스찬 선교사님들이 노인복지 사역을 통해서 노인들의 사랑을 섬기면서 선교하도록 기대해 주십시오. 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국가들의 공통된 문제들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도 곧 닥칠 문제이니만큼 국가적인 대책은 물론 각 교회에서도 실제적인 준비가 마련되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주 이 시간 한국교회를 세워가는 건강한 교회를 만나보는 시간이죠. 교회 탐방 믿음의 행진. 오늘 이 시간에는 농촌교회로 지역과 소통하며 하나 돼 나가는 조암신흥교회 이명식 목사님 모시고요.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농촌 작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를 세워가는 건강한 교회 프로그램에 저희들 초대해 주셔서 사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나와주셔서 저희가 먼저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간단하게 교회 소개부터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조암신흥교회는 1988년 11월 10일 창립했습니다. 네. 농촌 목회로 시작을 했고요. 지역사회를 선교한다고 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인 수는 청장년이 재적수가 380명 되고요. 네. 유초등부, 중등부, 고등부까지 교육부서가 약 120명 정도 됩니다. 농촌 목회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런 규모가 그렇게 쉬운 규모는 아닌데요. 네, 이건 하나님의 은혜죠. 네네. 저희들이 교육부서가 이렇게 숫자가 있는 것은 어린이집을 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도 하고 있고요. 네. 예를 들어서 노인요양원, 그리고 노인복지센터, 또 요양보호사 교육원, 그리고 최근에는 외국인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하나 개척을 했습니다. 네. 예, 현재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또 다양한 사역들을 이어가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목사님 이제 말씀에서도 잠깐 비추셨지만 농촌 목회에 굉장히 큰 비전을 가지고 지금 계신 걸로 제가 좀 느껴져요. 네. 농촌 목회라는 것은 이 지역적으로 농촌에 있다는 것 외에 어떤 것을 좀 말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 농촌에 있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네. 저는 농촌을 좋아하기 때문에 또 농촌에 들어갔고, 농촌 농민들을 위해서 어떤 목회를 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농촌 사회라고 하는 것은 도시에 비해서 환경이 많이 열악합니다. 네. 네, 그래서 주민들의 삶의 질도 상당히 떨어져 있고 또 그러다 보니 요구사항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뭔지를 늘 생각하고 사회가 필요한 것을 찾아서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농촌 목회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목사님께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농촌 목회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사역을 해가고 계신 건데요. 사실 이 농촌 목회에 이런 비전을 좀 두게 되신 계기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뭐 특별한 계기라기보다는 네. 제가 농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에 제가 서구의 농촌을 상당히 동경했습니다. 특별히 네. 덴마크 농촌을 저는 어릴 때에 성경에서 배우는 천국을 네. 그 덴마크의 농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농촌에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부도 그렇게 하고 저는 결혼할 때에도 내 아내 될 사람에게 농촌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부터 먼저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사모님을 얻으셨고요. 예. 네. 네.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갈 때도 네. 농촌 목회를 해야 되겠다 하고 신학을 했고 네. 장로회 신학대학 신대원에서 또 농어촌 선교 연구회라고 하는 서클을 처음 조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학교 졸업한 뒤에 저는 그 당시에 김진홍 목사님이 농어촌 선교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김 목사님에게 가서 한 3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바로 농촌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네. 그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굉장한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같은 마음을 좀 지켜오신 건데요. 사실 요즘에는 1년이 다르게 지역사회가 굉장히 크게 변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그 지역의 여러 가지 발전을 돕는 데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들었는데 상황을 좀 전해주실까요? 지역 발전의 견인차라고 하면 상당히 무겁고요. 네. 지역 발전에 최선을 다해서 동참했다. 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지역사회의 환경이 매우 열악했기 때문에 참 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처음에 제가 갔을 때 청소년들의 문제가 좀 심각하다는 생각을 하고 지역에 있는 의사나 또 수의사나 뭐 치과 의사나 또 약사나 이런 분들 지역에 좀 지식이 있는 분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네네. 우리가 청소년 좀 도울 수 있을까 하고 그리고 만드는 게 청우회라고 하는 서클을 만들고 그리고 바로 야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수련회를 통해서 아이들의 여러 가지 도움을 주려고 애를 썼죠. 네. 그때 운영하셨던 야학이 지금도 좀 남아있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까? 그 청우회는 지금도 약 한 80명의 지역 주민들이 청우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회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청우회에서 뭐 화성시 의회 의장이 2사람이나 나오고 뭐 거기에 농협 이사장, 신협 이사장 이런 지역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청우회에서 그 당시에 청소년 상담실을 했는데 그 상담실은 지금 화성시에 매우 중요한 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야학했던 것은 이제 교회를 가지고 와서 제가 어린이집 우리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한 100여 명 됩니다. 하고 있고 또 지역아동센터 그게 뭐 88년도부터 했으니까 지금 역사가 상당히 깊죠. 그렇죠. 예, 현재 지역아동센터도 한 40여 명 아이들 돌보고 있고 그 지역아동센터는 특별히 결손 가정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힘들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을 저희들이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농촌교회가 모두 이렇게 신바람 나서 활기가 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이렇게 취재 현장에 좀 나가보면요. 농촌 목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또 토로하고 계시거든요. 이 농촌 목회를 하시는 분들께 좀 도움을 좀 주실 수 있다면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대체로 농촌을 농촌 목회를 아무도 없는 곳에서 목회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이 없다.
사람이 없으니까 뭐 재정도 부족하다. 또 할 일이 없다. 네. 뭐 이렇게들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위를 돌아보면 네.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슬픈 일도 많고요. 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좀 들어보면 할 일을 찾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네. 제가 사람을 만나보니까 일들이 만들어졌고 그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일이 더 많아졌고 일을 하다 보니까 뭐 돈도 생겼고. 아유, 네. 그래서 저는 사람이 없다, 일이 없다, 돈이 없다, 뭐 이런 생각을 할 필요성이 없다. 농촌에서 할 일이 너무 많고. 네. 예. 그래서 난 농촌 목회하시는 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한번 일을 찾아봐라. 네. 사람을 만나봐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기존에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을 조금 바꿔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또 교회가 곧 이제 30주년을 맞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계획과 기도 제목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목사님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네. 우리 교회가 해왔던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 나이가 이제 65이라서 이제 은퇴를 해야 되는데 은퇴하고 난 뒤에도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을 계속 할 수 있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은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잘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네. 화성시 3.1운동 역사를 좀 한번 발굴을 해봐야 되겠다고 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아이들 한 30명, 화성시에 있는 아이들 30명을 선발해가지고 네. 이 아이들에게 화성시의 3.1운동 역사를 체험하게 하고 중국에 있는 그 항일운동 유적지들을 한번 살펴보게 만들면서 네. 과거의 3.1운동 역사만 보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인 통일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도록 하기 위해서 백두산이나 혹은 두만강이나 네. 이런 체험들을 하게 합니다. 네. 그게 2016년도에는 시에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인정되어 가지고 2,500만 원 예산이 들어와 가지고 또 행사를 잘 할 수 있었습니다. 네네. 2017년도에는 3,500만 원 예산이 올라갔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상당히 보람되게 생각하고 있고 네. 뭐 그 외에도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지역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조암 신흥교회 저희도 함께 기도로 계속해서 목사님과 교회의 앞날 위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부권이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냉추위는 다음 주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특별히 어르신들 낙상 사고 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시철 매거진 굿데이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